자, 결합형이 뒷북을 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글은 잘 못 썼네요. 앞에 분의 가 부분이 특히 못 썼네요. 뭘 못 썼는지 한번 보시고, 우리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는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 내용들을 예측해야 되고, 첫 단락을 보고 나머지를 예측해야 되고, 그래서 첫 단락이 서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에서는 서론의 역할을 못했어요. 이런 게 이제 교육청 글쓰기에 약간의 논리성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나형을 우리가 읽을 때 방법이 있어요. 가나형 읽을 때는 우리가 둘은 공통의 범주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은 뭘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역시 여기서는 모의고사다 보니까 또 교육청이다 보니까 가나의 연결성이 크지 않아요. 문제에서. 가나를 결합했다는 건 둘은 연결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수능과는 약간 거리가 있구나 라고 보면 되고, 경제를 실했다는 거 빼고는 좋은 게 없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경제 지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경제를 읽는 방법은 도표 나오지만 저는 도표를 안 보고 답을 풀 거예요. 왜냐하면 도표를 통해서 정답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건 경제 탐구 영역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도표가 나와도 도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 읽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 지문 읽을 때는 절대 지식이 아니다. 이거 나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식이 아니라 말대로 글쓰기 논리로 읽는데 그들은 인과관계로 있고 그들은 상대적 서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다 이 논리를, 글쓰기 논리 이해할 것이고, 처음 듣는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것들을 요약 오른쪽에 정리하면서 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정리를 하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고, 정리를 통해서 전체 이 글의 거시적인 틀이 보이고 뼈대가 보입니다. 요즘 시험 문제 전체 뼈대를 묻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해하라. 그런데 결국은 문제 푸는 것까지 한다면 요약 정리하는 게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것이다. 왜냐? 요약 정리를 안 하고 읽은 친구들은 계속 지문 와서 헤매면 결국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 정리의 장점은, 논리적으로 요약 정리의 장점은 다음 거를 예측할 수 있고 구조할 수 있고 문제 풀 때 지문에서 헤맬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가고, 가지문은 글쓰기 논리상 뭐가 틀린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품처럼 개인의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자와 달리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그럼 봐두는 거죠. 개인의 소비 차원이 사용재고, 그럼 개인의 반대죠. 개인의 반대가 전체겠죠. 공원처럼 여러 사람, 개인이 공동,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한다. 그러면 첫 문장 읽고 늘 예측을 해야 돼요. 앞으로 개인 차원의 사용재랑 그리고 달리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재에 관한 얘기를 하겠네. 근데 얘네와 달리 얘기한다는 건 뭐 이렇게 본다면 얘를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럼 얘 얘기하겠구나. 얘 특성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논리란 첫 문장을 보면 다음 문장 뭐가 나올지 범주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첫 달라고 하면 다음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근데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게 공공재인데 그 공공재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다, 다르다. 여기 지만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로 간다 이 얘기죠. 이런 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 무시하면 안 되죠.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이론상에서 글쓰기 이론 체인호 A가 아니라 B, 그럼 또 D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주체가 아니라 그럼 누구다?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공급이 아니고 소비자겠죠. 재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그럼 됐네. 자, 서비스. 그럼 여기에서는 주체가 아니라 그거 서비스, 재하나 서비스다. 원래는 소비자라고 나와 있는데 소비자에 따라 결정돼야 된다. 근데 그게 없네요. 서비스 자체의 성격으로 규정된다.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공공재의 정의에 관한 문제인가? 그럼 다시 이건가? 이렇게.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제설과 과정설이 있다. 갑자기 논리가 점프해 버렸어요. 갑자기 지금 공공재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로 바뀌었냐면 공이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공공재하고 공익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런 말을 만들어야 돼. 이런 공공재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공급하는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익이라는 건 뭔데? 어떻게 실현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공익이 뭐고? 그럼 어떻게 실현하는데? 공공재를 가지고. 그러면 그래야지 공공재와 공익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겠네? 라고 해야 글이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정부의 공공정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공공재에 대한 정책은 뭐 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논리대로 공공재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자 여기까지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시 공익이 뭔데 나오네요. 공익이 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하는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또 두 가지가 있대. 공익이라는 건 실체설과 과정설이 있다. 그러면 이것까지 본다면 앞으로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설과 과정설의 비교가 나올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체설 설명하죠.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예를 들어 인권 같은 거다. 이거는 합의된 절대적인 가치, 바로 뭐다? 인권 같은 거다. 그럼 이건 뭐다? 과정은 공익과 특정 실체의 연결을 부정하고 이 실체, 인권 같은 이런 실체는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두 개 차이. 그래서 적절한 절차를 중시한다. 그러면 서론이 이렇게 끝났으면 앞으로 본론에는 다시 본론 1. 이 인권이라는 이 공익을 공공재가 어떻게 실현하지? 라는 게 본론 1에 나와야 되고 본론 2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공익을 만들고 공공재를 어떻게 실현하지? 라고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요. 분명히 이걸 통해서 두 개의 공익이라는 개념과 이걸 공공재라는 이 두 가지의 관계로 실현해 나가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론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아쉽죠. 이런 게 바로 서론을 못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쓰기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의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대립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갑자기 이제 공공정책의 딜레마로 또 내게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론하고 동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정책의 딜레마에 빠지는 문제 제기. 이때 딜레마란 서로 다른 공익이 공존할 수 없으며 그리고 적절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되는 경우를 딜레마라 한다.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다시 서론을 무시하고 딜레마라는 문제가 생겼네. 그럼 논리구조상 이 문제에 대한 뭐가 나와야 되겠네.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네. 자,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나 대안에 대해서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비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사항이다. 다시 설명하네. 딜레마가 뭔지를. 자, 그래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되지 않은 애는 손실이 크다. 그래서 뭘 하나를 딱 잘라 선택하기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지.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이나 논란이 심화되어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한다. 자, 딜레마가 계속되면 그래서 선택을 쉽게 말하면 못하면 상대 스스로 비용이 커지는 거다. 이게 문제다. 딜레마에 빠지면 비용이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정부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됐지? 그럼 해결책이지. 이게 딜레마야.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해결책. 여기 이제부터는 제대로 썼네요. 해결책을 꾸준히 찾고 있다. 그럼 해결책이 뭐가 있니?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별로 읽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첫 단락, 두 번째 단락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연결이 잘 안 되죠. 합리 모형은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서의 기억이라고 또 물었죠. 그럼 이거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합리 모형이라는 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이거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딜레마 사항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럼 됐어. 최적의 사항을 뽑을 수 있는 건 목표와 수단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뽑는다가 핵심이에요. how, 어떻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최적. 이제는 무조건 how잖아. 해결책은 how잖아요. how에 속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충분한 시간과 예산 정보 등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그러면 여기는 모든 가능한 대안, 모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이거죠. 그러면 이걸 하는 방법은 다시 이 충분한 시간이든 뭐든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찾는 거다. 이렇게 이 단어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만족 모형은 그럼 비교해야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문제는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지. 두 개 비교 이렇게 꼭 나오죠. 만족 모형은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합리 모형의 존재는 충분한 시간, 모든 것 이건 안 온다. 그러니까 이걸 까면서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적의 수준의 결정보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보다 아니라 잘 봐야 되거든요.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 최적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하라. 그럼 요거지. 최적이 아니고 얘는 뭐하라?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라. 최적의 대안이고 아니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라. 요런 조건들은 안 오기 때문에, 합리에서 말하는 조건은 안 오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라. 이렇게. 선택사항에 놓인 의사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은 그 결정의 도덕적 속성이나 논리적 속성과는 무관하게,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건 만족한 거를 결정할 때는 도덕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뭐다? 논리적 속성하고는 상관없이 만족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거지.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 얘네들과 상관없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ow지? 어떻게 대안을 찾니? 만족하는 대안을 찾아. 이것들을 버리고 이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능률,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요거는 불확실 제거하고 불확실성 제거하면 능률이 높아지고 이건 이퀄 시장의 역할이 커지는 거야.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두 개 꼭 비교하면 되고, 이 단락이 끝나고 나면 바로 가서 답을 찾는 거죠.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기억니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나형 풀을 때 가지문 끝나고 가 해당되는 문제 풀고, 지금처럼 한 단락 안에 있는 기억니은 비교하면 바로 가서 풀고, 이런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억니은, 가의 기억니은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따라서 지원 지급 방식을 달리하는, 자, 이 기억니은을 가지고 나를 설명하래요. 그러면 나는 뭔지 몰라도 중요한 포인트가 얘를 가지고, 가의 기억니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핵심은 얘란 말이에요. 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의 모형이라면 이 내용이 어떤 일에 있어도 기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쭉 보더라도 뭐가 보여? 최적의 대안이라는 기억이 보여야 돼요. 최적이 보이는 거죠. 맞는 거죠. 똑같이 기억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금 지급 방식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딜레마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간과 예산을 추가로 하는 건 충분하게 될 때까지 투입해서 찾아라. 그러니까 충분하게 해서 찾아라 이런 얘기죠. 니은 딜레마 사항을 해소하려면 지원금 지급 방식, 이거 니은 몰라도 되는 거, 이건 니은이겠죠. 도덕적 가치를 도출하는 것보다 지급 방식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인과란 말은 딱 누가 쓰는 거예요? 얘가 쓰는 건데 얘가 써버렸어요. 그러면 내용 몰라도 답은 3번 딱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드는 방법은 기억, 니은 비교할 때 얘 특성에다 얘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덕적인 가치를 도출하는 건 그건 아닌 건 맞아. 아닌데 요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아닌 거죠. 인과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논리 이퀄 인과라고 대체할 수 있거든요. 인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더 쉽게 한다면 얘가 인과인데 왜 얘가 인과로 하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거 어떻게 찾는지. 니은도 보세요. 중앙정부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시장에서 저는 능률 배분이잖아요. 됐죠? 요거. 딜레마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의 효과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게 되는 시간은 무한정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까 뭐하라? 그냥 만족선에서 끝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됐죠? 아주 쉽죠?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준은 다시 말하지만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의 관점에서 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다면 나라는 건 맞다는 조건이 돼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나의 내용을 얘를 가지고 해석해봐라. 근데 이 해석이 가와 다르면 그게 틀리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읽으라는 건 가에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개 비교하는 거 바로 갔어야 되고. 자,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아까 또 나온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지속되면 비용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로 가라? 비용을 줄이려면 만족하는 것을 끝내라. 그렇죠? 그러면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될 시간은 자꾸 무한대로 아까 늘어난다. 현실에서는 그러면 딜레마가 자꾸 비용이 늘어난다. 계속 찾을 거 아니야, 정보를. 결정을 못하고 대폭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만족모형은 그래서 이게 더 낫다는 거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의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이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채택이다 이런 얘기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가 끝났으면 바로 가로 가세요. 가에 관련된 문제가 여기 있죠? 그럼 여기 정책이 추구할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건 그대로 뭐 실체설. 과정설은 뭐다? 절차를 따랐을 경우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건 딜레마. 서로 부딪힌다고 했으니까 공익이. 그 얘기를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모든 시민이 함께 가는 성격. 모든 시민 여러 명이 함께 한다? 그럼 공공재. 개인이 한다면 사용재. 이렇게 되는 거죠. 공익의 실체가 분명하고 정부 관료들이 준수해야 될 적절한 절차가 있다면, 잘 보세요. 있다면 정책 딜레마 상에 놓이지 않는다. 아니죠. 분명히 적절한 절차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더라도 그게 딜레마라고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자, 정책 딜레마에 빠지는데 뭐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딜레마에 빠진다죠. 자, 그럼 풀었고요. 이제 나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만 잘 읽으면 되죠. 자, 요 지문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요건 나름의 잘 썼는데 다시 한번 이게 진짜 경제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그래프 나오는데 거의 그래프를 무시하면서 읽습니다. 안 봐도 돼. 그래 저거 볼 시간 없어. 자,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이어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시민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그러면 이제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제 알겠네. 뭐 공공재를 가지고 공익을 실현한다는 건 같은 거네. 그렇죠? 근데 공공재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를 받는다? 재원을 지원받는다. 이런 얘기죠. 일단 이거는 공통범주고 이건 없었던 얘기죠. 이렇게. 근데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 그러면 재정 지원은 이거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려가면서 지급 방식에 따라, 그러면 이제 안 봐도 여러 가지니까 이것도 비교하는 문제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 잘하면 그냥 끝나네. 이거죠.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과 두 가지네. 정액이라고 하고 여기는 정률 이렇게. 그러면 각각 차이를 명확하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이라는 거예요. 글.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이런 거 잘 봐야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데 반해. 됐네. 그럼 상관이 있는 거네 여기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공공재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뭐 매달 1,000만 원을 줄게. 똑같이. 여기는 그럼 뭐야? 공공재 지출과 관련이 있겠죠. 정률 비율이니까 뭐 공공재를 지출이 높으면 이 말은 논리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뜻이겠죠. 이 말 뜻은 안 봐도 이거겠죠. 이렇게. 얘는 상관이 없다고. 상관없이 많이 하든 지출을 공공재를 위해서 많이 쓰든 안 쓰든 일정하다고. 이거는 많이 쓰면 많이, 적게 쓰면 적게죠. 이게 눈에 딱 와야 되는 거죠. 왜? 파트 때문에. 두 개니까. 논리상 벌써 그거라는 거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벌써. 문장을 따라가면서 뜻풀이하는 건 죽은 겁니다. 문장을 리드하면서 가야 되고 답을 벌써 예측을 해야 돼요. 당연히 이게 나오겠네. 이게 나오겠네.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공공재의 단위 비용이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공공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비용에 대해 따라서 지원해 준다요. 그럼 공공재를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그만큼 많이라는 거예요.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액재를 지원했을 때 이 주민들, 정액재를 받은 주민들은 공공재를 얼마나 소비할까? 많을까? 적을까? 똑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공공재, 그럼 답은 정해진 거죠. 이 주민들도 이건 정해진 거죠. 야,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공공재 지출이 공공재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비례하겠죠. 안 봐도 공공재 이거 정률재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잘 우리가 알 수는 없네.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는. 논리상 벌써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것도 예측 못한다고 치더라도 넘어가세요. 자, 그림 안 봅니다. 저는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 Q와 사용재 양 P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살짝 이제 언급되는 건 공공재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고 사용재는 개인 소비라는 걸 이제 가제시문에서 살짝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모르지 뭐야? 공공재에 대한 주민의 소비예요. 사용재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 앞에 논리가 공공재를 어떻게, 그러면 재원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건 공공재를 쓰라고 이 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범주가. 그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자, A라는 동네에서 우리 소초동이라는 동네에서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서는 선분 AB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 무시해. 그림 볼 필요 없지. 아, 난 모르겠고 이제 여기서 공공재 이걸 지워야 된다는 게 좀 아쉬운데, 자, 둘 다 공통적으로 이제 공공재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사용재 이거를 합쳐서 예산선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A, B다. 이렇게 그냥 적어 따라와서.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언은 I로 이게 핵심이지. 재정 지원에 따라 변하는 선호 I-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중요하지 않아.
이거 사용에 관한 건 I고, 재정 지원했을 때는 I 다시고. 오케이. 자,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 머릿속에는 얼마나 사용하는 건가 이거 필요 없고, 공공재를 얼마나 사용하니 이럴 때, 우리가 앞에 그걸 물었으니까 이럴 때는 공공재가 얼마나 늘어나니 이게 중요한 거야.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걸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균형점 2로 나타나 있다. 그러면 공공재와 사용재를 합친 걸 예산선이라 하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의 균형점은 이렇게 그냥 모르겠는데 얘네들의 균형은 2라고 한다. 그냥 적어. 균형점과 예산선. 아직 몰라. 근데 이게 안 중요해. 왜? 나는 얼마나 공공재가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거 무시합니다, 저는. 이거 볼 시간 없어요.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이제부터지,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 크기가 상대 서술어. 소득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정액지원금이죠. 정액지원금은, 자, 다 이런 말 필요 없고, 정액지원금을 주는 순간 얘네들은 소득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데? 난 이거 안 궁금해. 왜? 그래서 공공재 어떻게 됐는데? 정액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말은 이렇게 정액재를 지급하면 한 A라는 구청에다가 나라에서 100억을 지원을 했어. 이런 말 몰라도 됩니다. 100억을 지원했더니 A구청에 100억이 늘어난 거겠지, 일단은. 근데 이 100억을 가지고 뭐 공공재를 써도 되고 사용재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구청의 재산은 늘어났고, 그 A구청에 있는 주민들은 뭐를 써도 되니까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 이런 건 모르겠어. 그럼 이해하지 마.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액재가 늘어났다는 건 소득 크기가 늘어났다는 거구나. 같이 움직이네. 이렇게. 근데 아직도 난 궁금해. 뭐가? 진짜 궁금한 건 그래서 뭐 공공재는 는 거야 만 거야? 이런 얘기가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에 예산선은 몰라. 아까 둘이 합친 거. 원래 예산선의 바깥쪽으로 평행해서 JK 안 봐도 돼. JK 김동욱 아닌가? 가수. 야, 이거 봐봐요. 이거 지금. 여기 소득의 크기는 어쨌든 예산선이라는 게 아까 공공재 플러스 사용재인데 이걸 합친 예산선. 그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으니까 예산선이 평행으로, 그것도 상대요. 바깥쪽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뭔지 몰라도 커졌다는 뜻이야. 소득 크기가 커졌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 구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커졌구나, 이런 얘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이것도 안 중요해. 그래서 공공재가 늘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한다면 뭐야? 늘긴 해도 얘보다 안 늘겠지. 왜? 공공재 쓰라고 준 돈이 여기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쓰이니까. 공공재로만 안 가고. 여기는 공공재로만 가겠지. 공공재 쓴 만큼만 주니까. 이게 핵심인 거야. 그림에서는 정액지원금을 받은 후 균형점이 이 B로 나타났다. 몰라. 바깥으로 갔는데 이제 예산선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다시 균형점은 이 B로 간다. 넘어가. 그냥 안 봐도 돼. 나는 머릿속에 그래서 뭐 했을 때 얘네가 공공재가 늘었어 줄었어라는 생각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이런 단어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 재정 기반을 보완해 주는과 동시에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그러면 얘네들은 자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 반복. 공공재 정액을 주는 순간 이퀄 소득 크기가 늘으니까 소득하고 정액이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는 거야. 내 소득이 정액 지원해 주는 순간 우리 구의 소득은 늘었어, 이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정 기반을
이 A구청에 정액 지원을 받았는데 돈이 적었는데 지급받으니까 돈이 늘어나는 거지. 재정 기반을 보완해 주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의 재정 격차를 이걸로 보완할 수 있다는 거지. 돈을 받으니까. 근데 아직도 안 중요해. 좀 아쉽지, 글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거 설명하겠지? 논리 똑같은 크기로 가야 되겠지? 자, 한편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 공급 보조율. 그러니까 얘는 순수 공급제에 대한 공급에 대한 보조를 해준단 말이야.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공급제를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거야. 야, 도로 하나 더 넣기 위해서. 몰라도 돼. 머릿속에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들어와야 되냐면 이거는 공공재 사용재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오로지 공공재만을 보조하기 위한 돈이야.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차이점이. 얘네는 둘 다 쓸 수 있는 돈이야. 요것만 쓸 수 있는 돈이야. 글을 정확히 썼어야 되는데. 따라서 예산선의 기울기가 변하게 된다. 그럼 여기 그대로 따라와야 돼. 똑같이 요거 예산선인데 얘네들은 평행이야. 근데 얘네는 기울기가 변해. 평행하지 않아. 이런 얘기지. 그래서 원래 예산선은 똑같이 AB였는데 정률 지원금으로 인한 예산선은 선분 AG로 바뀌었어. 그래서 기울기 변화는 되면서 선분 AG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는 아까 뭐 안 적었지만 여기는 뭐로 바뀌었다고? JK로 바뀌었다고 돼 있지? 몰라도 돼. 그런 기호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안 보잖아. 그림을.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면 얘도 평균선은 어떻게 바뀐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균형점은 2m이 된다. 몰라. 정률은 그냥 2m으로 바뀐다. 그림 안 봐. 지금 그림 볼 시간 없어. 자, 너무 바깥으로 가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꼭 짐은 자, 우리가 여백이 있어요. 종이 여백, 앞면하고 뒷면. 그 여백들에 꼭 정리하면서 읽으세요. 그럼 눈에 확실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되면. 자, 이 경우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얘는 명확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정액제는 얘는 소득이 증가하는 걸로. 정률제는 이제 공공재의 양이 이게 증가하는 거로. 소득이 증가했다는 건 얘네들은 공공재도 증가할 수 있지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사용재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돈을 100억을 줬을 때 공공재로 뭐 40% 사용하고 사용재를 60%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어디든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 공공재를 100%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재 빵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공공재, 정률재는 공공재가 늘어나는 거야. 왜? 공공재를 사용한 만큼 니네 동네 공공재 1년에 한 50억 쓰네? 그러면 우리가 50억도 추가할게. 비율로. 이런 식으로 공공재 써.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공공재 받으려고 그 주민들은 공공재를 더 소비하겠지.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지급받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차이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 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결국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이게 결정타지. 비교. 정액 지원금보다 아니라 꼭 보라고 그랬어. 더 효과적이다. 됐어. 그러면 공공재를 더 많이 생산하는데 얘가 더 유리하다. 이게 핵심이지. 왜? 우린 궁금했거든. 이 두 제도를 했을 때 그 동네 각각의 사람들이 공공재를 얼마나 더 많이 소비하는지. 결국 정률재가 더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인 거지. 얘네보다는. 그러면 논리상 얘네들은 이거로도 간다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거로도 간다라는 거지. 이건 100% 여기로 가니까 이게 더 늘어난다는 거지. 이게 눈으로 들어봤어야 돼. 결정타 다른 건 아니고도 꼭 이 부분은 봤어야 되는 거야. 결론이잖아. 우린 이걸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역시 보기 문제 도표 안 봐도 이걸로 답을 찾아가는 거지. 이게 핵심이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론적으로는 정액지원금이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와 똑같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그러면 동일하지 않다도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아까 분명히 소득하고 동일하다고 했다.
근데 언제나 접속사 파트가 나와. 그럼 파트가 나온다면 야, 우리 정액은 소득과 동일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거지. 정액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보다 언제나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생각보다 얘네들도 완전히 똑같지 않고 공공재가 더 늘어날 때가 있다. 얘도 꽤 늘어날 때가 있다. 얘는 소득하고 똑같이만 움직이는데 얘는 소득 증가분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다. 공공재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현상이지.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지는 고민이 된다. 왜? 야, 원래대로라면 얘가 훨씬 효과가 있는 거야. 공공재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퀄 공익에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간혹 파트 얘네가 소득만큼 이퀄 정액 소득만큼이라면 상적으로 생각한다면 반반이 가는데 소득 이퀄 똑같이 안 간다는 말은 뭐 지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공공재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 단정지어서 얘가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지. 됐지? 그러니까 두 개 비교하는 건데 머릿속에는 계속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도표 다 필요 없고 공익을 위해서 공공재를 누가 더 많이 생산하는 제도냐 지원금 이것만 생각했어야 돼. 결론은 답이 이거다야. 그런데 얘도 효과가 있다야. 예외적으로.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럼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 자 4번 가는 정부와 사회작용을 바탕으로 공공재와 상재의 적절한 조화 이런 말 없었고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이점 그 초점이 아니고 나는 정책에 따른 효과를 바탕으로 뭐 정액제와 정률제 정책 결정이 지역사회 공공재 생산에 미치는 영향 핵심이지 정률제일 때 공공재가 훨씬 많이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왜 많이 쓰니까. 가나는 모두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가나 모두 정책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요소를 분석하며 정책 효과에 결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안 나오고 이건 했죠? 자, 이것도 했죠? 나의 그림 안 보겠습니다. 그림 안 보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자, 최인호가 언제나 이론을 볼 때 자, 윗글을 토대로 만약에 이 그림 보세요. 근데 저는 일단 보지 말고 그림 이퀄 보통 보기로 설정되거든요. 그럼 설정되더라도 문제 만드는 조건이 그림에 이퀄 보기라고 친다면 보기가 조건부로 오고 이 조건부는 맞다는 전제하에 요 내용을 윗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림 지금 보기가 복잡하지만 이거 나는 지금 무시하고 이 뒤에 나오는 이걸 설명하는 부분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5번 보세요. 점 2B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자, 그럼 우리 아까 읽었을 때 EM, EB 그러면 EM에서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으므로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그럼 조건이 낮았는데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ZB에서 ZM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무 상관이 없죠. 오히려 정률 지원금이 우리에게 지원이 된다면 그 지원된 만큼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소득 금액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거죠. 왜? 지금 내가 내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가지고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원받은 걸로. 그래서 어쨌든 이 소비만큼 소득 금액이 감소가 아니고 소득 금액이 늘어난 효과를 갖겠죠. 그런데다가 또 정률 지원금이 나오는 순간은 핵심이 정률 지원이 나오는 순간은 무조건 공공재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살짝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비해서 공공재 소비 수준은
점 2b보다 낮다. 그러면 아까 이 b는 뭐가 되는 거고, 아까 이 글대로라면 여기 2b.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액제죠. 2b죠. 그러면 이 m은 정유리죠. 요거만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도표 안 봐도. 그러면 당연히 정액제에서는 더 공공재료 소비를 덜 하겠죠. 논리상 덜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 m에서는 안 봐도 공공재가 더 많이 하겠죠. 이렇게. 이 m이 정유리니까. 그럼 그림 안 봐도. 그러면 이 m에서의 공공재 소비 수준보다 낮지. 2b는 당연히. 됐어. 그런데 그럼 만약에 정률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낮은 애들한테 다시 정률지원금으로 간다면 공공재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공공재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소득 금액이 감소가 아니고 오히려 소득 금액에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1번 정액지원금과 정률지원금이 모두 없다면 점 2가 해당 지역에서 선택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균형이다. 아까 지문에 나왔잖아요. 2가 지문에 있는 거, 이거의 균형점이라고. 정률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보다 정액지원금이 지급될 때의 균형점에서 이 지역의 주민의 사용재 소비가 더 크다. 이거는 뭡니까? 정액지원금일 때가 사용재 소비가 더 크죠. 논리잖아요. 정률은 100% 어디로 가는 거고, 정률은 100% 공공재 소비로 가는 거고. 아까 계속 그 얘기잖아요. 지문 안 봐도 정액은 공공재랑 사용재를 다 사용하는 거니까 어느 거 사용해도 관심 없으니까 이 사용재를 사용할 수 있다면 여기 사용하지 않는 애들보다 더 큰 거잖아요. 지문 안 가도 되는 거죠. 공공재의 소비는 정액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선분 ZZB만큼 늘어나고, 어쨌든 자 공공재의 소비는 얘네를 쓸 수도 있고 얘네도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라 지원이 되는 순간 1%를 쓰든 뭐 하든 공공재를 얘가 99%를 쓰든 간에 지원되는 순간 얘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나겠죠. ZZB 뭐 몰라도.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지급 이전보다 역시 뭐야? 늘어나겠죠. 왜? 이 지원금은 공공재를 쓰라고 주는 거니까. 근데 얘네는 공공재를 100% 쓰고 얘네는 일부 이거로도 쓴다는 거예요. 정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 지역 주민의 공공재 소비 부담이 지급 이전보다 일정 비율로 감소한다면 잘 보세요. 소비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건 내 돈이 들어갈 수 있지만 정률 지원금이 오면 정부 돈으로 내가 공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부담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공공재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내 돈으로 안 들어가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나는. 일정 비율로 감소하게 되므로 예산선이 선분 AB에서 선분 아까 그대로 정률 지원은 H 된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림 안 볼랍니다. 그림 볼 시간 없어요. 자, 8번 나와 보기를 관련지어. 자, 이런 경우는 보기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보기예요. 나와 보기라는 건 와라는 건 접속조사로서 들이대 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안 좋아요. 저렇게 둘 다 보더라도 사실은 나를 가지고 문제 풀게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나와 보기. 그러면 둘 다 보자. 이렇게. 수능 문제 그대로 아니 한번 보세요. 땡땡 지역 주민이 소득 10억 원을 늘어났을 때에는 1억 원 정도만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하는 데 비해서, 그러면 땡땡 지역 주민들은 10억 원인데 주민 소득이 그 중에 1억 10%만 공공재 소비에 추가적으로 공공재 소비에 투입되는 데 비해서 해당 지방정부에 10억 원의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 10억이 정액의 핵심은 정액으로 지원이 되면 2억 원이 그때는 2억 원으로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지원되지 않았을 때보다 똑같은 얘기예요. 윗글에서 지원되는 순간은 공공재가 늘어난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재 소비가 늘어난다. 그래서 너무 보기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공공재
생산 유도에 지역 주민 소득에 직접 이거 소득 얘보다 정액지원금이 더 넣었을 때 더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보기만 보고 푸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깝죠. 어쨌든 윗글이라면 살짝 이거 정액지원금이 있다. 그러면 정액지원금이라는 건 어쨌든 늘어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윗글을 잘 안 봐도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앞에 윗글은 얘네가 그냥 쓸 수 있는데 그거를 정부가 공공재 쓰라고 지원해서 늘어난다는 게 이글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우리가 적절한 거로 1번 찾았고요. 나머지 넘어갈게요. 이거 뭐 숙고하다 계속 생각하는 건데 그는 지난날의 잘못을 주변 사람들에게 숙고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의사결정을 고민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그게 아니니까 정답은 5번 됐습니다.